이런 상태에서 자체 핵무장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플랜 B를 얘기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 지금 현재 온 더 테이블은 아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맹이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에이펙 관련해서 좀 잠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금년 10월 무렵 이제 에이펙이 개최될 예정인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든 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상관없이 이건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한 일이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에이펙 정상회의 딱 한 번 빼고는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다자회의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만큼은 줄곧 참석하신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경주에 오실 때 경주 바로 인근에 울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HD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미국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미국이 지금 조선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조선 중에서 특히 이제 이게 군사용 함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잠수함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멀리 본다 그러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 같은 것도 앞으로는 더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게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한 30년 동안 약 한 1,450조 원 정도의 규모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경주에 오셨을 때 꼭 울산의 현대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을 보면서 확실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우리 그 외교부에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염두에 두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하나 사항은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그 유영원 우리 외통위원이신 유영원 의원님이 현장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으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북한군 포로하고 만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파병했는지 경위를 아마 조금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북한군이 어느 정도 포로로 됐는지 여부를 좀 외교부가 별도로 파악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생포된 사람이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 보도된 건 2명인데 뭐 자료를 언론 보도된 거 외에 별도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10년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10년 동안 군 복무하고 부모 얼굴 한 번도 못 본다. 파병된 사실조차 가족들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로 보내지는데도 해외 훈련이나 유학이란 말로 속였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그 북한 병사들에게는 우크라이나 들어오는 대한민국 군인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북한 병사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 있던데 이것은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직접적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데 그 헌법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북한군인도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인도적 차원에 있어도 말할 것도 없지만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이 그 우크라이나에 그 생포된 북한 군인들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 당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저희들이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대응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송하는 절차를 밟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씩 100% 의사 결정이 된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차차 그게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려는데요. 세계 정세를 보면 새로운 신제국주의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면 전쟁 피해 당사국이고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패싱당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어떻게 할지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될지 그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어떻게 질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채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4일 날이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매우 드문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러시아가 동조를 하고 유럽은 반대를 하고 네. 이런 형태는 거의 보기가 거의 그냥 천연기념물 정도 수준의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물론 그 안보리에서 사실 그 러시아 침공 사실을 빼버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을 빼버리고 또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에 대한 명시도 안 돼 있는 결의안, 그 미국이 낸 그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찬성을 했죠. 제가 새벽 3시까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의안에 EU, 유럽의 수정안이 총회에서부터 안보리까지 계속 나왔는데 그게 모든 우리의 주장했던 원칙들이 다 포함된 수정안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있게 찬성을 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네. 말씀드리면 그 프랑스 대사도 그랬습니다. 공격이 보상받는 정거래 법칙이 승리한다면 세계 어디에도 평화는 없다. 저는 그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영국과 프랑스하고 핵을 공유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있고 폴란드는 자체 핵무장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체 핵무장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제 생각과 정부의 생각을 또 이미 밝혔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 뮌헨 안보회의 제가 참석한 패널 세션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플랜 B를 얘기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 지금 현재 온 더 테이블은 아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와 신뢰,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